여러 인연을 만나 여러 사랑을 했던 한 남자입니다. 저의 결혼 이야기는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몇 자 적어보도록 할게요. 대학을 나와 사무직에서 4년 정도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영업을 시작했어요. 정수기, 안마의자, 침대 등등 여러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했죠. 30살에 사귀던 애인과 결혼해서 맞벌이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저에게 큰 기회가 와서 안마의자 브랜드샵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벌이가 좋아져서 3년 만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인도를 걷던 아내를 향해 슈퍼카가 돌진했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정신을 놓고 인도의 사람 여럿을 치어버린 큰 사고였죠. 3사람이 숨졌는데 그중 한 명이 제 아내였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숨이 멎어버릴 것 같았답니다. 운전자는 감옥에 바로 들어갔고 엄벌에 처해졌어요. 제가 대면해서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오랜 시간을 힘들어했어요. 일을 다니면서 매일 밤마다 혼자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들길 반복했는데 나중엔 알코올 중독이 되어 일하면서도 술에 의지했답니다. 술 냄새 때문에 들어온 손님이 그냥 나가버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저기 사장님, 안마의자 좀 보러 왔는데요. 술이 들어간 저는 딸꾹질이 나와 술 냄새를 심하게 풍겼습니다. 아, 그래요? 구경하세요. 뭐야? 아저씨 술 먹고 영업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여기 브랜드샵 아니에요? 본사에 전화해서 항의라도 해야겠네. 손님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며 붙잡으려고 했지만 크게 화가 난 손님은 나가버리셨고 본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경고를 받았고 계속 이런 식이면 계약 해지하고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술을 끊는 게 어려워 정신과에 찾아가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게 되었답니다. 정기적인 치료를 받게 되니 술을 멀리하는 게 가능해졌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지낼 수 있더라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만이었죠. 저의 생활은 영업장에 가서 일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취미도 없고 관심사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사별하고 많이 무기력해졌다고 운동을 하든 모임을 나가든 해서 활동을 좀 하길 바라셨어요. 또 연애를 해서 재혼도 하길 바라셨죠. 아들, 너 재혼 안 할 거야? 네 나이 35이야.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라고. 재혼은 무슨. 엄마, 나 혼자서도 살만해요. 그리고 준비도 안 된 것 같고요. 무슨 준비? 네가 집이 없어, 직업이 없어. 부족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지원해 줄게. 나이도 들기 전에 좋은 짝 만나야지. 차마 전철을 잊지 못해서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하지 못했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지 않아 조금 더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크게 관심을 가져주는 고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영업장에 찾아와 안마의자에 앉았다가 가도 되냐고 해서 편하게 쉬다 가라고 했더니 거의 매일 찾아왔습니다. 좋다. 온몸이 풀리네. 사장님, 저처럼 공짜로 안마의자에 앉아있다가 가는 손님들도 있나요? 제품 구매하기 전에 앉아보시죠. 그것 말고는 안마 받고 가시는 손님은 고객님 뿐입니다. 그래도 편하게 앉아있다 가세요. 눈치 줘도 매일 올 거예요. 사장님이 내 마음에 쏙 드니까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습니다. 네? 안마의자가 마음에 쏙 든다고요? 아니요, 사장님이요.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는 사장님이 내 마음에 쏙 든다고요. 제가 매일 찾아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는 그냥... 뭐야, 왜 이렇게 더듬어요? 사장님 결혼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엔 싱글 같으신데. 아주 오랜만에 여자가 절 마음에 든다고 하니 쑥스럽더군요. 손님이 물은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별했습니다. 4년 전에 아내가 사고로 떠났어요. 그 뒤로 줄곧 혼자서 지냈습니다. 아, 그랬구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래됐는걸요.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말아주세요. 사실 저도 사별했어요. 제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유, 저런. 저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손님. 우리 둘 다 사별한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그런가 자꾸 사장님이 보고 싶어서 매일 여기 오는가 봐요. 사별했다는 손님의 말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또 저를 호감적으로 봐주셔서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런 말을 다 들어보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마우면 우리 사귀어볼래요? 사별하고 외로운 사람끼리 연애나 진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연애요? 네, 연애요. 왜요? 저 별론가요? 그런 게 아니라 손님, 여긴 영업장이고 연애 상대를 만나기엔 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연애 상대를 만나야 할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뭐야,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손님은 아주 미인이시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만나보면 되겠네. 이따 퇴근하고 밥이나 먹어요. 요 앞 사거리에 칼국수집 있는데 맛있어요. 이따 7시면 퇴근하시죠? 거기 앞에서 만나요.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만약 나오지 않으시면 차인 걸로 알고 다시는 안마의자 이용하러 오지 않겠습니다. 여자 손님은 그렇게 세게 고백을 하시더니 당당하게 나가셨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여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눠서 온몸이 빨갛게 달아올랐답니다. 그녀 때문에 일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7시가 되자마자 얼른 문을 닫고 뛰어서 칼국수 앞에 갔어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나 안 차인 거네요? 잘 왔어요. 들어가요. 저 늦었죠? 7시 5분이니까 5분 늦었네요. 처음이니까 봐줄 테니 다음부턴 정각에 맞춰서 나오세요. 칼국수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녀가 훨씬 더 예쁘게 보였어요. 식사하고 조용한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녀가 눈물을 보이며 사별한 전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럽게 울길래 저도 덩달아 울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서로 같은 상처가 있다 보니 대화는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와 사귀게 되었고 매일 얼굴 보면서 뜨거우면서 달콤한 사랑을 했답니다. 오빠 나왔어. 여진아. 안마의자 때문에 왔지? 푹 쉬다가 출근해. A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에 꼭 제 영업장에 들러서 안마의자에서 몸을 풀고 대화를 나누다가 출근했어요. 오빠, 회사 가기 싫다. 나 그냥 가지 말까? 많이 힘들어? 그럼 하루 월차 내. 월차 내면 오빠가 나랑 놀아줄 거야? 여기 지키고 있어야 하잖아. 그렇지. 여진이 네가 힘들면 여기서 하루 종일 앉아서 쉬면 되잖아. 아니야. 게으르게 살면 안 돼. 일은 나가야지.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응. 이따 끝나고 여기로 와. 오늘은 예약 손님이 저녁에 있으니까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지냈더니 사랑과 정이 깊어졌습니다. 사귄 지 6개월째 되는 날, 여자친구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연애만 할 거야? 언제까지? 앞으로 계속 사귀어야지. 아니, 답답한 남자야. 나랑 연애만 하겠다는 소리야? 결혼은 안 해? 난 오빠랑 결혼할 상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빠, 나랑 결혼하자. 오빠가 먼저 말하기 기다리다가 할머니 될 것 같아. 결혼? 결혼. 뭐야? 반응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야? 애인을 사랑하긴 했지만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애인은 연애만 계속할 거면 다른 여자를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결혼 전제로 저를 만나는 것이니 같은 마음이 아니면 이쯤에서 끝내자고 했답니다. 여진아, 그렇다고 끝내는 건 아니지. 나도 널 사랑해. 아주 많이 말이야.
다만 이 재혼하는 게 무서워서 그런가 봐. 내가 좀 우유부단하잖아.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줄래? 알았어. 오래 걸리면 나 도망가 버릴 테니까 너무 늦지 마.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사귀는 여진이가 아니면 다시는 사랑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혼 결심을 하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아주 빤하게 꽃다발에 반지를 선물하며 결혼하자고 했는데 A는 크게 감동하더라고요. 오빠, 나 진짜 오빠랑 결혼하는 거지? 이거 꿈 아니지? 당연하지. 여진아, 부족한 나 좋아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우리 예쁘게 살아보자. 고마워, 오빠. 그렇게 6개월의 연애를 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생략하되 상견례는 치렀어요. 양가 부모님이 만나보시고 어떤 집안인지는 알아야 하셨으니 격식을 갖추고 양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저나 애인이나 평범하기도 했고 같은 아픔이 있으니 양가 부모님이 아마 잘 살 거라며 말씀하셨고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 없이 부모님의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니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았어요. 애인도 혼수를 알아서 하겠다고 처부모님께 말씀드렸답니다. 그런데 애인이 신혼집을 계약하기 전에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오빠, 그 집 말이야. 공동 명의로 해주면 안 돼? 괜히 오빠 명의로 하면 나중에 부부싸움하고 내 집이니 나가라고 쫓아낼 것 같아. 뭐? 내가 그런 짓 할 사람으로 보여? 여진아, 그런 일 절대 없어. 그래도 해주면 안 돼?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지고 싶어. 우리 둘이 평생 같이 살 건데 공동 명의 해도 상관없잖아.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 공동 명의를 하나 제 명의로 하나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혼수를 보려는데 애인이 이번엔 제가 쓰던 가구를 그대로 쓰면 어떠냐고 하더군요. 오빠, 혼수 꼭 해야 해? 오빠가 쓰던 거랑 내가 쓰던 걸 합치면 안 될까?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건데 쓰던 걸 그대로 쓰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아깝잖아. 오빠, 사실 나 모아놓은 돈 별로 없어. 그냥 쓰던 걸 채워서 이사하자, 응? A는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라며 염치 없지만 그냥 쓰던 걸 쓰자고 하더군요. 돈이 없다고 해서 결혼을 파토낼 것이 아니니 쓸만한 물건은 그대로 쓰고 식탁이나 주방 잡기, 소파, 책장 등은 제가 마련해서 신혼집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구색을 갖추니 예쁜 집이더라고요. 오빠, 드디어 신혼집 입성이네. 축하해. 그래, 여진아, 너도 축하해. 이제 우리 부부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살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참아주자고. 그래야지. 근데 우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아내가 혼자 살 때 자주 놀러 가봐서 생활 습관이 매우 깔끔했고 성향도 저와 비슷했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입에 술을 대지 않았고 특별한 취미가 없어서 쉬는 날은 나가서 풍경 구경하고 맛집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더라고요. 1년 동안 무난하고 무탈하게 부부로 잘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입에 술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회식했다며 만취가 되어 돌아왔답니다. 오빠야, 나 취했다.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자. 어우, 술 냄새. 여진아, 너 술 마실 줄 모르잖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내가 술을 못 먹는다고 했나? 그거 거짓말인데. 나 원래 술 잘 마셔. 말술이야. 뭐? 정말 놀랄 노자네. 어서 침대로 가자. 나한테 기대해. 오빠야, 나 할 말 있는데. 나 회사 때려치웠어. 오늘부로 회사에서 나오기로 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왜? 실은 나 계약직이야. 사장님이 연장 계약 안 해주겠다고 나가대. 아내는 저에게 정규직 프로그램 개발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계약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뭐 하늘이 무너지는 큰일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한 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술을 입에 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거짓말이니 조금 화가 났답니다.
그날 아내를 침대에 힘들게 눕히고 재우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콩나물국을 끓여주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우, 머리야. 오빠, 내가 어제 좀 많이 마셨나 봐. 놀랐지. 그래, 많이 놀랐어. 술 한잔 못한다더니 거짓말쟁이였네. 오빠, 가끔은 한잔 하면서 살자. 오빠가 술 끄는 거 아는데 그래도 기분 낼 필요가 있을 때나 꿀 끓일 땐 한 잔씩 하자. 난 술 마시면 한도 끝도 없이 마실 것 같아서 안 돼. 알코올 중독자랑 살기 싫으면 괜히 술 권하지 마. 당신도 술 자제했으면 좋겠어. 특별한 날은 이해해 줄 테니까 적당히 마시고, 알겠지? 우리 남편 완전 센 님이네. 알았어. 아주 가끔씩 마실게. 오빠, 나 오늘부터 백수인데 괜찮아? 그래, 안 괜찮을 이유가 있겠어. 어제 연장 계약이 안 돼서 화가 많이 나서 마신 거지? 응, 기분 진짜 안 좋더라. 아니, 사장놈 학벌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니까? 내가 전문대 나왔다고 엄청 무시했어. 방금 또 아내가 거짓말을 하나 더 한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 전문대 나왔어? 서울에 있는 4년제 나왔다고 했잖아. 아, 그랬었나? 전문대 다니다가 4년제로 편입하려다가 집안 사정 때문에 안 갔어. 마음만 먹으면 4년제 나올 수 있으니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여보, 나한테 한 거짓말이 자꾸 드러나네. 술에, 직장에, 대학까지. 또 거짓말한 게 뭐가 있는 거야? 제가 한숨을 쉬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자 아내가 다른 건 없다며 지금 3가지의 거짓말을 사과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난 오빠한테 어울리는 사람으로 여겨지길 바랬어. 그래서 술도 못한다고 거짓말했고 대학도 빵빵한 데 나왔다고 했고 회사도 꽤 규모가 있으니 정규직이라고 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했어. 왜 그런 걸 거짓말한 거야? 내가 2년제를 나와도 상관없고 계약직이라 해도 상관 안 해. 또 술을 마실 줄 아는데 1년 동안 참고 살아왔다고 하니까 괜히 네 눈치 보고 산 것 같잖아. 그런가? 미안.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살게. 그래. 그럼 아침 먹고 좀 더 자. 아직 술이 덜 깬 것 같으니까 푹 쉬어. 다시 일 다니기 싫으면 집에서 살림만 해도 좋으니까 괜히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 오빠 최고. 고마워. 1년 만에 한숨을 쉬어가며 아내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뒤에 더 큰 거짓말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2세를 준비하자며 미뤄왔던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저도 2세를 너무나 낳고 싶어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답니다. 호적 등본을 떼어보니 아내의 가족들 정보까지 전부 다 나왔는데 거기에 매우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이거 뭐야? 사별했다고 했잖아. 전 남편이랑 사별이 아니라 이혼을 했어? 어? 아, 그게... 여기서 걸리는구나. 뭐야, 걸리는구나? 그럼 평생 거짓말로 덮을 생각이었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 그럼 거짓말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장모님도 당신이 사별했다고 하셨잖아. 그럼 장모님도 같이 거짓말한 거야? 도대체 왜 그랬어? 오빠 흥분하지 마. 내가 처음 오빠한테 반했을 때 어떻게든 공통점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이혼녀라는 걸 숨기고 사별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그때 오빠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랬단 말이야. 미안해. 아내가 연애할 때 전 남편이 암투병할 때 힘들고 슬펐다며 울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게 다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너무한다. 여진이 너 무서워지려고 그래. 오빠 한 번만 봐줘. 거짓말 다시는 안 할게.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해버렸으니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답니다. 회사를 그만둔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제대로 하는가 싶더니 몇 달 뒤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는데 욕설을 엄청 하면서 중독자 수준으로 오래 했답니다. 아, 젠장 매너 졸라 없네. 게임을 왜 졌다고 라는 거야? 하는 일 없이 방구석에서 게임질만 해대는 놈일 거야. 님들, 저 개싸가지 놈 게임에서 빼버려요. 여보, 나왔어. 또 게임하는 거야? 당신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것만 한 거야? 왔어?
오빠 밥은 대충 라면 먹자. 난 계란 푼 거 싫으니까 계란 넣지 말고 끓여. 난 여기서 따로 먹을 테니까 쟁반에 가져와. 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게임에 미쳐서 남편이 와도 쳐다도 안 보고 말하는 거야? 나 지금 엄청 중요한 순간이야. 레벨 올리려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모자란다고. 당장 그만둬! 끄라고! 뭐라는 거야?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잖아. 라면이나 빨리 끓여서 가지고 와. 나 배고프단 말이야. 아내의 컴퓨터 책상엔 맥주캔이 널브러져 있었고 과자 봉지와 먹다만 삼각김밥이 있더군요. 집안 청소는 하나도 해놓지 않고 어질러 놓기만 했답니다. 제가 봐주면서 살림을 해줬는데 더는 봐주면 안 될 것 같아 컴퓨터 전기선을 뽑아버렸습니다. 아! 오빠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오빠 때문에 레벨업 못하게 됐잖아. 레벨업? 당신 꼴을 봐. 취해서 게임질만 하는 페인이 됐다고. 레벨업에 필요한 건 당신이야. 정신 좀 차려. 당신이 집에서 놀아도 된다며. 마누라가 게임 좀 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는 거야? 지금 나 눈치 주는 거야? 내가 눈치 주는 걸로 보이냐? 게임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사춘기 학생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꼴이야? 집안 꼴을 봐. 여진아,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아내는 제 말을 귓등으로 듣더니 컴퓨터 선을 다시 꽂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컴퓨터를 집어들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갖다 버리려고. 당신이 게임이 더 미치지 않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아내는 분리수거장까지 따라왔는데 제가 발로 컴퓨터 본체를 박살내니 자기 머리를 잡고 흔들더군요. 에이, 진짜 너무해. 내가 게임하는 낙으로 사는데 그걸 못하게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오빠 진짜 실망이야. 내가 더 실망했거든? 당신 애도 아닌데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제발 가정주부답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줘. 부탁이다. 아내는 씩씩거리며 숨을 쉬더니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더군요. 화가 났을 테니 바람 좀 쐬고 오라고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고 물었어요. 당신 어디야? 왜 안 들어와? PC방이거든? 오빠가 컴퓨터 박살냈잖아. 뭐 PC방? 진짜 가지가지한다. 너 진짜 이럴래? 당장 안 들어와? 아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아예 핸드폰을 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집 밖을 나가 동네 PC방을 뒤져서 아내를 찾아냈어요. 욕을 내뱉으며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보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에휴, 당신 진짜 심각하다. 여보 가자. 뭐야, 어떻게 찾아낸 거야? 오빠 스토커야? 당신이 전화를 안 받으니 근처 PC방 돌다 찾은 거잖아. 밤이 늦었는데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여보, 그만 가자. 집에 가자고. 안 가. 나 레벨업 할 때까지 절대로 꿈쩍도 안 할 거야. 게임 중독이 이렇게 무섭더군요. 대화도 안 통하고 나가자고 손대면 발악해서 옆자리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 기다려봤더니 해가 뜰 때까지 하더군요.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고 출근을 하자 아내는 인사도 안 하고 잠자리에 들더군요. 피곤에 찌든 상태로 영업장에서 일을 꾸역꾸역 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PC방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보, 내가 부탁할게. 집에 가자. 다시 컴퓨터 사줄 테니까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게임해. 응? 다시 사준다고? 그럼 최고 사양으로 사줘. 최신형으로 제일 좋은 거로다가. 그래, 사줄게. 대신 하루에 3시간 정도로 줄이자. 뭐 3시간? 그래. 우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자. 아, 그래. 나도 심한 거 인정하니까 게임하는 시간 줄일게. 겨우 컴퓨터를 새로 사주겠다고 달래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튿날 아내와 전자상가에 가서 최신형 컴퓨터를 한 대 사줬고 하루 3시간만 게임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약속을 잘 지켜줬고 집안 살림도 다시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큰일을 터뜨려서 저를 놀라게 했답니다. 안마의자를 한 대 팔고 기분 좋게 일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게임 아이템을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려갔답니다. 이런 일은 어린 학생들이 저지르는 일 아닌가요? 결혼해서 아내가 게임 아이템 사기를 쳐서 불려가는 남자가 저 말고 또 있을진 모르겠네요. 아무튼 경찰서로 달려가서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고 아이템 값을 물어주고 조용히 합의하고 끝내기로 했어요. 수백만 원을 입금해주고 아내를 집에 데리고 왔답니다. 정말 잘하는 짓이다. 게임하는 시간 줄여서 아이템이라도 좋은 거 가져보려고 한 거야. 당신한테 아이템 사달라고 하면 사줬겠어? 에휴, 진짜 철이 없네. 여보,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어? 대체 언제까지 날 실망시킬 거야? 나도 이제 게임 안 할 거야. 경찰서까지 다녀오니까 게임은 정 떨어져서 못하겠다고. 그래, 뭐 그나마 게임이라도 안 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네. 다시는 사기치지 마, 알았지? 아이템 하나 먹튀한 거 가지고 왜들 난리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게임 안 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로 아내는 게임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심심했는지 이번엔 다른 걸 하겠다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오빠, 나 그만 놀고 일해보고 싶어. 그래? 그럼 일자리 알아보고 이력서 넣어봐. 아니, 직원으로 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장으로. 나 카페 차려보고 싶어. 뭐 카페? 요즘 뜨는 게 카페잖아. 물장사가 많이 남겨 먹는다니까 카페 하면 돈도 잘 벌고 폼도 나지 않겠어? 나 카페 차려줘. 얼마 전까지 게임만 하던 당신한테 카페를 차려줘야 하나? 그러지 말고 직장 다녀. 카페는 나중에 차리자. 그리고 우리 이세 갖자고 했잖아. 이세는 나중에 가져도 안 늦잖아. 그리고 게임 좀 했다고 카페 하면 안 돼? 당신이 많이 나태했는데 바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말리고 싶은 거야. 아직은 안 돼. 해줘. 나 카페 차려줘. 거절하니 막무가내로 나오더군요. 카페 차려줘. 오빠가 나랑 결혼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준 게 왜 없어? 신혼집 공동명의에 혼수도 거의 다 내가 있지. 매달 충분한 생활비 주고 당신 사고친 거 수습도 해줬어. 제가 치사하게 일일이 나열하니 아내가 눈꼬리를 올리며 짜증내더군요. 쫌생이 같은 놈. 그걸 하나하나 다 따지냐? 치사하다 치사해. 그래, 나 치사한 놈이야. 그러니까 카페 꿈은 접어. 더러워서 안 한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말을 하면 대답도 안 하고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잤답니다. 저는 본능이 깨어나 아내의 등에 손을 댔어요. 여보, 자? 아직도 화났어? 손 치워라. 여보, 카페는 나중에 차려줄게. 그리고 우리 이세 가지기로 했잖아, 응? 카페 차려줄 거 아니면 손대지 마. 진짜 1억이야? 그래, 1억이야. 잠자리 안 해줘서 오빠 안 달라게 할 거야.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도 카페 해줄 마음 없으니까 당신 건들지 않을게. 아예 거실 가서 잘 테니까 혼자 편히 쉬어. 뭐? 아예 나가서 자겠다고? 오빠는 이젠 내가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만해라, 사춘기 애도 아니고. 지긋지긋하다. 베개를 들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아내가 계속 뾰족하게 굴길래 저도 아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굽힐 필요는 없다 판단했죠. 이번 기회에 아내 버릇을 고쳐주려고 생활비도 반으로 줄여버렸고 아내에게 둔 카드도 정지시켜버렸답니다. 그러자 바로 반응이 오더군요. 오빠, 치사하게 이럴 거야? 치사하게 굴어서 당신 버릇 고칠 거야.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당신은 갈수록 철이 없어져. 그러니 이번 기회 단단히 고쳐줄 거야.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좋아!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당신 씀씀이가 커서 돈 필요할 텐데 취직이라도 하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아내가 직장 다니던 시절이 훨씬 나으니 이번 기회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직장을 구한 게 아니라 집을 가출했습니다. 아예 짐을 싸서 나가버렸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당분간 찾지 말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더 막 나가려고 하는지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아내를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른 채 혼자 지냈어요.
그런데 띵동 소리가 나면서 핸드폰에 문자가 왔답니다. 대출 문자를 보고 헉하고 놀라버렸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수십 통해서 겨우 통화가 되었어요. 당신 대출 뭐야? 나 몰래 대출 받은 거야?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당신이 생활비를 쥐똥만큼 주면서 날 애완견 마냥 길들이려고 했지? 그런데 난 당신의 애완동물이 아니야. 우리 집 공동명의였던 건 알지? 서명은 내가 알아서 해서 잘 받았어. 은행원이 아주 친절하게 해주더라. 뭐야?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이제 오빠랑 끝이야. 이혼할 거야. 내가 대출받은 돈은 위자료라고 생각해. 아, 이혼은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알아서 해준다니까 잘 만나서 해결해. 진짜 막 나가는구나. 여진이 너 이런 여자였냐? 진짜 막가파가 따로 없네. 이혼하자고? 그래, 나도 더는 못 참아. 근데 내 돈을 그렇게 쉽게 먹고 이혼할 순 없지. 고소해서 다 받아내겠어. 그래, 마음대로 해. 내 변호사가 알아서 해준다니까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마음대로 해.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 더는 저도 같이 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만정이 떨어져 버렸죠. 어쩌면 더 오래 살지 않고 이 정도에서 헤어지게 된 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집이 공동명의이니 절반은 아내 몫으로 가져가도록 판결이 났어요. 대출받은 돈이 집의 절반이니 그렇게 끝내게 되었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도 잘 못 자고 이랬어요. 2년도 못 살고 큰돈을 잃고 이혼하니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화를 삭히려고 혼자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딱 한 병 마시고 나왔더니 전처가 보였습니다. 남자와 둘이서 어디론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오피스텔에 들어가길래 뒤를 따라 복도까지 들어섰고 현관 앞에서 전처를 잡았습니다. 아, 뭐야? 당신 날 스토킹한 거야? 스토킹 같은 소리 하네. 당신 이 오피스텔 무슨 돈으로 마련했어? 그리고 이 남자 누구야? 뭐래, 다 끝난 사이인데.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아니, 난 진실을 알아야겠어. 나랑 이혼하기 전에 이놈이랑 바람나서 오피스텔 마련한 거지? 전처는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하! 멍청한 놈. 그래, 맞아. 게임하다 만난 사이야. 그때부터 사귀어왔어. 여러 가지로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밤일도 당신 거는 비교도 안 돼. 내 애인이랑 눈 맞아서 사귀는 동안 오빠가 하도 못같이 행동하길래 이혼 결정하고 나와버린 거야. 어때? 많이 억울하니? 근데 어쩌냐? 이미 이혼해버렸는데? 진짜 못됐다. 그럼 바람 피우는 중에 이혼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멍청한 걸 탓해. 그러게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혼 소장을 날리냐? 이 멍청아. 게임은 끝났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피스텔 복도에서 아내의 뺨을 날리려고 하자 상간남의 주먹이 먼저 제 얼굴에 날아왔답니다. 그래서 타겟을 바꿔 상간남을 먼저 손봐주려고 저도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상대는 싸움을 잘하는지 제 주먹을 다 피하더니 제 얼굴과 복부, 옆구리를 골고루 패더군요. 몸이 꼬이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자 전처의 싸대기가 흠씬 날라왔습니다. 두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기절까지 했답니다. 야, 정신 차려. 괜히 쫓아와서 쳐맞으니까 기분 어떠냐? 당신 가만 안 둬. 으이구, 멍청아.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 너 또 여기 오면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시킬 거야. 저는 너무 많이 맞아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처는 낄낄 비웃더니 상간남과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복도에 잠시 엎어졌다가 기어서 내려갔어요. 전처를 혼내러 갔다가 보기 좋게 두들겨 맞고 말이죠. 화를 주체하기 힘들어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먹으며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오늘과 미래만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세월이 5년이 흘러 나이가 40대가 되었어요. 저는 직업을 바꿔서 고급 한식당에서 일을 했답니다.
모든 자리가 룸으로 되어 있어서 상견례나 가족들이 많이 찾아와 식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씨가 화창한 봄날. 기분 좋게 출근해서 바로 손님이 오신 방으로 가 물과 메뉴판을 들고 들어갔답니다. 저희 식당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실례합니다, 손님. 인사를 하고 들어가자 손님이 절 보고 깜짝 놀라더니 비웃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이게 누구야? 내 전남편 아니야? 그때 멍청하게 당하고 오랫동안 안 보이더니 당신 망했나봐? 안마의자 파는 건 때려치우고 알바나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찌질하다. 당신을 손님으로 다 보네. 오늘 날씨 화창해서 기분 좋았는데 네 얼굴 보니까 기분 구리다. 야, 알바나 하는 주제 어디서 손님한테 그따위 막말이야? 너 사장 불러서 망신 주고 잘리게 해줄까? 내가 진상 한번 부려줘? 원한다면 그렇게 해. 갈 때까지 갔구나? 야, 메뉴는 이따 시킬 테니까 나가. 오늘이 내 상견례 자리라서 참아준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나가려는데 전처의 시모와 예비신랑이 들어오더라고요. 전처가 큰 소리로 인사를 하길래 어떻게 하는지 구경이나 좀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자기야,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네가 더 빨리 왔네, 네 모치는. 저희 엄마가 오시는데 차가 좀 막히나 봐요. 먼저 주문하라는데 코스 요리로 할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저기 알바, 주문 받아요. A코스로 4개 주세요. 싫은데요. 제가 싫다고 하자 전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더군요. 이봐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싫다고 이 여편네야! 제 말에 전처의 예비시모자가 놀라더군요. 그래서 바로 예비시모한테 일러줬어요. 장모님, 오늘 처남 상견례 한다더니 이 여자가 신부였어요? 정서방, 자네가 이해를 알아? 세상 참 좁네요, 장모님. 제 전처예요. 눈앞에 있는 전처 시모는 저의 3번째 아내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안마의자 매장을 접고 작게 식당을 시작해서 2년 전 고급 한식당을 차렸답니다. 장모님은 제 식당의 직원이었고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이혼한 따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2년이 되어 3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장모님과 처남은 제가 전처에 대해 여러 번 말해드려서 이제야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았답니다. 매영, 여진이가 전처였어요? 매영 골 아프게 하고 엿먹였다는 그 여자요? 처남, 자네 인생 망하기 싫으면 헤어지는 게 좋을 거야. 저 여자 안 좋은 건 다 갖췄어. 내가 전에 말했었지? 술을 입에 달고 살고 게임 중독에 아이템 사기꾼, 그리고 대출받아서 상간남이랑 살림 차린 거. 그건 말고도 많은데 줄줄이 말하진 않을게. 처남, 자네를 말리고 싶어. 저 여자한테서 도망쳐! 처남은 중식당 대표였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이혼의 아픔이 있어서 이혼녀를 만났는데 그게 전처였네요. 상견례는 결혼 당사자와 부모님만 모시고 한다고 해서 저와 아내는 초대받지 못해 일을 하고 있다, 이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만약 그날 보지 못했다면 청첩장이 나오고서야 알았을 겁니다. 장모님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상견례는 할 필요 없겠네. 아들, 돌아가자. 네, 엄마. 매형 전처에다가 어떤 사람인지 익히 들었으니 어쩌겠어요. 파토 내야죠. 여진아, 우리 끝이다. 자기야, 무슨 소리야? 끝이라니. 저 인간 말만 듣고 날 판단하는 거야? 오히려 내가 피해자야. 저놈이 날 숨막히게 해서 도망치듯 나와서 이혼했단 말이야. 됐어, 들어서 뭐해. 난 매형이랑 형제처럼 친하거든. 매형의 전처라는데 어떻게 만나냐? 아무튼 우린 안 돼. 뭐? 그럼 나 카페 차려준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처는 파토 나는 마당에 카페 타령을 하고 있더군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진 모르겠지만 카페 차려줄 남자를 만나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전처는 처남에게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과거가 뭐가 중요해? 우리 둘이 좋으면 그만 아니야? 내가 시어머니만 뵙고 형님이랑은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되잖아. 그만해라. 끝났어. 가라. 처남과 장모님은 과감하게 전처를 버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처에 모친이 들어오더군요. 아유, 제가 좀 늦었습니다. 다들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전 장모님.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기 제 식당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제 현재 장모님이고 처남입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내 사돈이 자네 장모라고? 빙고! 이제야 말귀를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전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서 결혼 파토 났어요. 뭐 아주 당연한 결과죠. 제가 여기서 전처를 만났으니 빨리 파토가 났지. 몰랐으면 청첩장 뽑고 알았을 겁니다. 먼 길 오셨는데 다시 나가셔야겠네요. 자네가 내 딸에 대해서 뭐라 말했길래 사돈이랑 사위가 앉지도 않고 나가라는 거지? 과거에 이혼한 사이라고 해도 인연이 됐으니 결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봐요, 사돈. 우리 딸이 뭘 잘못했습니까? 전 남편이 저놈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장모님이 혀를 끌끌 차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봐요. 당신들 집안은 무슨 동물의 왕국입니까? 내 사위랑 이혼한 사이라서 파토내는 것도 맞지만 대개 딸이 어떤 여잔지 익히 들어서 파토내는 겁니다. 난 우리 아들 신세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저놈이 뭐라 짓거렸길래 화가 이렇게 나셨습니까, 사돈? 우리 앉아서 대화 좀 나눕시다. 저놈을 배제하고 애들 결혼시키자고요. 딸이나 엄마나 똑같으시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결혼하겠다는 소리가 나오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장모님이 확실하게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자 전 장모가 저를 향해 비난의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놈아, 네가 뭔데 우리 딸 앞길을 막아? 뭐라 짓거렸길래 우리 사돈이 저라는 거야? 그냥 있는 사실 말했죠. 안 좋게 말했겠지. 자네한테 유리하게 말이야. 내 딸은 자네 만나고 나서 많이 망가졌어. 이제야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자네가 걸림돌이 될 건가? 끝까지 이러기야? 어서 좋게 말씀드리고 이 결혼 성사시키게. 이 아줌마가 바라는 게 많으시네. 이보세요. 여진이를 좋게 말하고 싶어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좋게 말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 집 사위인데 시집을 보내고 싶으세요? 아줌마, 혹시 우리 장모님한테 뭐 받아먹으려고 이러는 겁니까? 이놈아, 받아먹긴 뭘 받아먹어? 내 딸이 드디어 좋은 신랑감 만났으니 그렇지. 아, 그럼 다른 신랑감으로 다시 알아보셔야겠네요.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이 식당 주인인데 아줌마랑 여진이한테는 안 팔아요. 어서 꺼져주세요. 그 사이 전처는 처남과 장모님한테 매달리고 있었는데 원하는 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터두자 장모님과 처남이 얼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가려고 했더니 전 장모가 제 뒷머리를 잡아당기더군요. 네 이놈! 내 딸 신세를 한 번 망쳤으면 됐지. 두 번이나 망치려고 하냐? 이 몹쓸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아줌마 이거 놓으세요! 머리카락 다 빠지겠네! 뒤통수를 잡힌 사이 전처가 제 얼굴 앞에 다가와 싸대기를 후려갈기더군요. 저는 끄소리를 내며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현 장모님과 일하고 있던 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맞은 거야? 저 기집애가 때린 거야? 너 이 기집애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감히 내 귀한 서방님을 때려? 아내가 전처의 머리채를 잡고 휙휙 머리를 감더니 귓방망이를 주먹으로 냅다 꽂아버렸어요. 현 장모님도 전 장모의 몰상식한 행동에 분개해 양 어깨를 밀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디 감히 내 사위 얼굴에 손을 대? 당신 집안이랑 사돈으로 엮일 일은 없다고 했지? 그래, 치사해서 우리도 안 해. 근데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가. 화나는 거 싹 다 풀고 갈 거야. 본색 나오네. 모녀가 똑같이 얍삽하고 비열하다더니 듣던 대로네. 어디 덤벼봐 이 싹퉁바가지 옆였네야. 현 장모님이 전 장모와 붙었는데 다행히 현 장모님이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전처는 제 아내에게 쌍코피가 터지도록 쳐맞고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식당에서 계속 소란 피우기가 곤란하니 두 모녀를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전처는 저 때문에 인생을 조졌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하 동문! 내 눈이 삐어서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그것도 이하 동문이다. 야 여진아, 카페 차려준 남자 지난 5년 동안 못 만났어? 그럼 네 힘으로 벌어서 차리면 되잖아. 언제까지 취집해서 호강할 생각이야?
이제 네 나이도 40 넘어서 남자들한테 안 먹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 나쁜 자식,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전에 내가 했던 말 똑같이 하네. 너랑 나는 원수지간으로 오래 남을 건가 봐. 아무튼 오늘은 내가 이겼으니까 꺼져. 식당 앞에서 가보라고 손짓하자 제 아내가 전처의 모녀에게 천일염 한 주먹을 집어던졌습니다. 부실해.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하지 말고 우리 식구들한테 들러붙을 생각하지 마. 소금을 맞은 두 모녀는 더 이상 기운이 없는지 쩔뚝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현 장모님은 제 덕에 자신의 아들의 미래를 지켰다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서방 고마워. 내가 자네한테 신세진 게 참 많아. 직원으로 받아줬고 내 딸이랑 재혼까지 해줬잖아. 게다가 우리 아들 미래까지 지켜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장모님, 한 식구끼리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고맙죠. 장모님 딸이랑 재혼해서 아주 그냥 매일매일이 신혼 같다고요. 그리고 가슴으로 낳은 딸 지영이가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요. 제 아내는 이혼하고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의 호적에 올린 제 딸이 되었답니다. 장모님과 처음 인연이 되어 이렇게 제 인생이 행복하게 바뀌었어요. 저와 아내는 한 식당으로 함께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고 장모님은 딸을 육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매일 봐주셨어요. 세 번째 결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평생 갈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아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죠. 저희 가정은 조금의 문제도 없고 매우 행복합니다. 사연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처가 식당에서 개망신 당하도록 처맞고 돌아간 뒤 8개월 뒤에 부고 문자가 왔어요. 새로 만난 남자에게 차이고 만취한 전처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큰 사고로 숨졌답니다. 에휴, 그 여잔 끝까지 말썽이네요. 언젠가 큰 사고를 치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상상 이상의 사고를 치고 떠나버렸네요. 아무튼 전 아내와 딸과 한 가정에서 아주 잘 살고 있으니 해피엔딩이라 생각하고 사연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날씨가 풀렸다가 추워지기도 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